네, 반갑습니다. 스윙으로 돈 벌고 단타로 다 까먹은 100억 만땅입니다. 제가 뭐 실력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차트 베이스로 기초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장기 입형 매매를 주로 하던 그런 뭐 투자자였는데 공부를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냥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원래 스타일이 한 종목 딱 올라잡고 진득하게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단기에 뽑아먹으려고 그런 방법만 찾으러 다니다가 거의 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잡소리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자이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해보긴 해봤었는데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한 종목이고요. 뭐 홈쇼핑 관련된 뭐 그런 종목입니다. 자이글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뭐 불냄비 맞나요? 뭐라고죠? 그 구워 먹는 그거 하여튼 고기도 구워 먹고 뭐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홈쇼핑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물량이 68%라 사실 이런 종목을 작전치기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대주주가 68%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종목 자체가 안정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은 누가 작전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세력들이. 왜냐면 대주주가 68%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주주가 완전 용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종목 작업했다가는 대주주가 혼내주죠. 세력들을. 대주주가 68%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혼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주주가 전부 68%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가 이진이라는 이분 외에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용인을 했다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용인을 했다면 야 우리 얼마씩 갈라 먹자, 그건 가정이지만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차트상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장기 입형 재무 상태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좋지도 않고요. 뭐 시총에 비해서는 재무가 나쁜 편이죠. 시총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뭔가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큰 폭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상장이 되었던 종목이네요. 그래서 최고가는 14,200원이었고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뺐습니다. 거의 N자로 완전히 크게 하락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을 시도를 했었죠. 역사적 정고점을 시도를 두 번을 했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2년 지나고 또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올해가 또 정고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 물론 낙폭은 기존에 비해서 이만큼 뺐다가 이만큼 올리고 다시 이만큼 뺐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최소 이 정도는 올려줄 거라고 저는 그냥 그림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겠죠. 또 최소 10,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이거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지켜보고 있다가 타점이 오면 아마 저도 매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긴 했는데 많이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이런 흐름을 차트상으로 보면은 되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하루가 엄청 지겹겠죠. 굉장히 지겹게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사서 버텼다면은 우상향을 해서 이런 수익이 났죠.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 이제 윗골이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낙폭을 줬다가 여기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봉, 매집봉이 하나 떴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터트리면서 윗꼬리 봉이 나오고, 그렇다면 목표치는 이제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목표치가 여기라고 해서 떨어질 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이제 바닥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를 재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여기를 목표치로 잡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제 목표치를 잡아놓고 쭉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계속 가지고 있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려고 할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음봉이죠 다. 정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 거지, 이걸 뚫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장기 입형. 그리고 경사가 지금 안 좋죠. 완만하게 지금 주가가 이 자리를 잡지를 못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120에서 이제 조금 점차 이게 꺾여가고 있죠. 평탄하게.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여기를 잡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장기 2평을 올라섰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이런 밑에 있을 때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조정이 들어올 때 이런 자리에서 121선 이런 근처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역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인 파동일 뿐이고요. 이 중장기 수익 매매에서는 이런 파동조차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계속 물려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면 이런 긴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끌려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이런 자리에서 운 좋게 잡았다면은 이런 수익을 내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지켜봤다가 눌릴 때 또 매수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 그리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또 한번 나와주면은 그때 또 매수해서 올라갈 때 또 뭐 이런 실현을 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목표치가 6,000원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한 다음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장기 입형 480에서 2년선이죠. 2년선 근처까지 슈팅을 어떤 방식이 됐든, 뭐 계단식 상승이 되었든 아니면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이 되었든 이 부분을 터치하려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저점권에 와 있죠. 지금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좀 모아가도 될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자리가 자이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4140원과 3600, 여기 지금 손절가가 굉장히 명확하죠. 물론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일부러 세력들은 이런 중요한 자리들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밑으로 한 5% 정도 여유를 두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5%면 이 정도니까 3,450원 또는 3,500원 선까지 한번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념으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냥 밀리더라도 버텼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개월이 됐든 버텨가지고. 주식에서 이제 단타도 있고 단기 매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실력이 좀 아니다 싶으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런 수익들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짧게 먹겠다고 단기 매매 하다가 손실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시면서 점차 그런 이제 단기 매매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물론 몰빵은 안 되겠죠. 아무리 믿음이 간다고 해도 여기에 이제 뭐 비중을 한 30%, 1,000만원 들어간다면 본인 시드가 한 5천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여기다 넣겠다 계획을 잡고, 분할로 뭐 200 이렇게 가든지 200, 300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크게 밀린 때가 있다면 그때 500 해서 1,000만원을 채워서 기다려서 먹는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저점권에 조정이 나와 있고, 얘가 뭐 악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요. 손절가가 짧다는 거는 밀리더라도 반등 자리가 굉장히 짧게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물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 좋아졌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매매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 또 차트 돌려보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어서 오늘 스윙 종목에다가 한번 넣어 봤습니다. 한번 관심들 가져보시고요. 뭐 매매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삼아서 어려우시면 뭐 한 주 매매, 단주 매매로 뭐 한 주씩 해서 10주 정도로 모아서 이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놔두면 부담도 없고 관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한 10주 정도 묻어놨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물론 이제 상당한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계속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왜 매매를 하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더라도 실패를 어떤 식으로 실패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런 매매가 안정적이면서 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 매매로 해서는 제가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타 매매에다 다 말아먹은 거지. 예, 개인적인 잡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아렌투 테크 뭔가요? 이름이 아렌투 테크놀로지, 이름이 바뀐 애 같은데 예전에 뭐 글쎄요 어떤 바뀐 건지 저도 처음 보네요 얘를. 아무튼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승,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상승 차트가 아니라 이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고가를 크게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거의 뭐 헤드앤숄더 나왔죠. 작년에 헤드앤숄더가 한번 나왔었고 마지막 후파동 설거지 파동까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설거지 파동 한번 나왔죠. 설거지 파동 나오고 가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본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짧은 스윙으로 가야 될 종목입니다. 짧은 스윙이라는 거는 한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종목을 다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장래성이 있다 하면 좀 길게 볼 수도 있겠죠. 재무적인 부분이나 재무 상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 시총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고, 이제 최대 주주 물량이 22%라 가지고 놀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력권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여기서 흔들어서 다 먹어버렸죠. 여기 수익 실현, 차익 실현 한 번씩 다 하고 작업을 거친 뒤에 슬쩍 이런 자리에서 또 마무리 설거지 다 하고 나서 쭉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고 2년선, 이제 481선이죠.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를 지금 그래서 두드리고 바닥 다 다져놓고 열심히 다졌죠. 튼튼하게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쫙 올렸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를 여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매정하니까 이 장기 2평만 놓고 매정하니까 이 저점 14,800원을 중요한 자리로, 손절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력주기 때문에 이런 장기 2평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기를 또 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려서 밀렸다고 손절을 해버리면 다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14,800원 정도 이 저점, 하지만 이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심리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세력도 건들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를 이탈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당분간은 상승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한 약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좀 밀려준다면, 지금 약간 밀렸는데
여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죠. 장기 1년선과 6개월선 자리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 올렸다가 좀 빠졌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줬다가 조정을 옆으로 또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살짝 눌리면서. 그래서 단기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여기 앞에 기준봉 살짝 있지만, 여기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여기가 지금 15,600원짜리가 손절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개념에서. 하지만 약간 중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가시겠다면 이 14,8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400원부터 14,800원.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눌릴 때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100% 매수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한 50% 정도까지만, 아니면 30% 매수. 본인 시드를 다 걸라는 게 아니라, 본인 시드가 1,000만원이면 그 중에 30% 비중을 여기다 싣겠다 그러면 3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 100만원, 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50만원, 50만원 쪼개서 넣고 여기서 200만원, 나머지 여기 뭐 300 이렇게, 아니 200 이런 식으로 몰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몰빵은 이제 이게 확실하더라도, 확신이 들더라도 몰빵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도 자기 이제 세력주일 경우에는 이제 큰 비중으로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이제 그 물량을 단기 물량으로 이제 보고 어떻게든 털어내고 가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내가 한 1,000만원, 2,000만원 넣었는데 세력들이 고작 그딴 돈 갖고 안 올리진 않겠지가 아니라, 물론 단기는 괜찮아요. 단타 관점에서는 당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서 2천이 됐든 10억이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일단 세력은 그날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놓을 겁니다.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한 자리까지. 당일은 그렇게 올려주겠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에서 이제 당일날, 그래서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당일날 꼭지에 물리게 됐을 때 그 다음날 이게 못 가는 이유는 이 꼭지에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털어내고 가야지. 그대로 올려주면 이 사람들이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던지고 나갈 거라 걸 알겠죠, 세력들도. 절대 이게 다시 또 뭐 연상을 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또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는 위쪽에 물린 개인들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중을 실어서 들어온 개인들,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물려버린 경우겠죠. 그러면 안 보냅니다. 다 털어내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당일날 강하게 갈 때 빨리 타서 빨리 뭐 0. 몇 프로 아니면 2, 3% 먹고 얼른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서는, 비중을 실을 때는 갑자기 큰 금액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 금액 들어오면은 작업하던 애들도 안 보내줍니다. 그냥 바로 밑으로 빼버리거나, 밑으로 빼버릴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빼고 나서 흔들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인지 버티는 물량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끝까지 버텨준다면 어느 정도 근처까지 올려서 나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항상 자기 본전 근처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고 안 나가면은 다시 내려버리죠. 내렸다가 또 시간을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본전 근처까지, 왜냐면 애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단기 물량이라면 그냥 던지고 나갑니다. 보통 본전 근처 오면 짜증나니까 다른 종목 들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친 다음에 이제 던지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시동을 또 거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하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씩. 왜냐면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는 좋게 보는 그런 물량들이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과몰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차피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분할로 더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가 좋게 보인다고 치면은 그 주가는 항상 긴 관점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사야 되겠다, 사는 자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털어내고 가야 세력들도 수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항상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잡소리가 길어지고 있죠. 다음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이제 대북 관련주인데, 인디에프는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이 시세를 많이 내면서 지금 이 장기 이평들을
어느 정도 수렴을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은 거리감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봤다면 자, 이런 자리에서 봤다면 여기에서 이제 목표치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매집봉이 떴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이런 자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표치가 만들어졌고 그럼 또 여기 꼬리가 여기가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481선을 도전을 한 번씩은 한다고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이 여기를 목표치를 달성하고 쭉 밀고 나서 이런 121선 장기 2평을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했는데 원래 여기 손절이를 해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시키면 개인들이 손절을 친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1선 기준으로 해서 한 5%까지는 밀리는 거를 한번 좀 감수해 보시고 그걸 못 버티고 그 이상을 밀린다 하면은 뭐 손절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셔도 좋습니다. 내 거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는 세력들도 아니면 요런 이제 저점들 여기 보면은 저점 단기 저점들이 있으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 121선이 중요하지만 이탈을 한다고 해서 손절을 바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개인들이 여기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여기서 개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수 들어온 물량을 또 질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또 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뺐다가 옆으로 또 개걸음 하고 있죠. 개걸음 하다가 순간적으로 빵 때렸는데 이제 목표치가 또 나왔죠. 매집봉이 하나 뜨면서 장기 2평 다시 돌파해주고 목표치가 또 여기 또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 자리도 있지만 여기가 원래 목표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목표치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뚫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목표치가 되겠죠. 2년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다음에 다시 여기 근처까지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못 갔죠. 한 번 더 가겠죠. 이게 종목은 더 가겠죠. 그래서 이게 급하게 이제 상승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급한 상승에서는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는 매집을 지금 급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작전을 다 했는데 보시면 이제 멀리 안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올리고 다시 이렇게 쭉 빼면서 물량을 다 털고 매집을 단기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또 빼면서 매집을 또 했죠. 매집을 하면서 계속 이런 매집봉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이런 매집봉들을 계속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만들고 있고 여기도 윗꼬리 급하죠. 지금 매집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뒤에 게 안 봤네요. 이것만 봤네요. 물론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찍었네요. 결국에는 이게 찍었죠. 급하게 또 매집을 좀 한 다음에 조정을 살짝 주고 여기에서 이런 자리들을 봤으면은 매수를 했어야 정상이겠죠. 이렇게 눌려줬으면은. 근데 저도 매매를 못했죠. 바보라서. 다른 종목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눌렸다가 조정을 주고 N자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다시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이런 자리들까지 한 2,200원 이상은 충분히 차후에 간다고 일단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리 2,600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기까지 갈 거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살짝 눌렸다가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건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양봉이 텄다.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서 좀 눌릴 때 샀는데 이게 양봉이 크게 떠져가지고 위로 쭉쭉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 복이겠죠.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간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다시 가파르게 상승이 여기서 한번 잠깐 나왔다 조정 줬다가 다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만들었죠. 또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지금 봉 형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지만 이대로 바로 올려 보내주진 않겠죠.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의 구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이런 개걸음이 나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혹시 이제 또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분할로 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소 제 계산으로는 평단을 1,700원이 딱 지금 상황은 좋긴 한데 가정일 뿐이요. 사실 여기도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물린 물량이 많거나 그렇게 됐다면 개인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면은 최대한 겁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밀어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대북주들이 좀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어떻게 이제 상황이 막 변수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급하게 매집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이 크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일부 물량을 분할로 대응을 한 다음에 많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 1,600원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한 비중 한번 실어서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뭐 1,700원 위나 이런 자리 1,700원까지 빠질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잘 보시고 이 사이에서 대응을 분할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모아 오셔도 되고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슈팅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 지켜보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경험상 해보시려면은 여기다 이제 단주로 한 주, 두 주 이제 날마다 좀 분할로 매수해서 10주 정도 모아놓고 또 뭐 한두 달 한번 지켜보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평생 할 거기 때문에 급하게 막 수익을 계속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이제 뭐 초보분들 일반 뭐 여유 있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단타로 막 빠르게 돈 벌려고 안 하셨더라도 그렇게 해서 잃는 것보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모아서 나중에 한 방에 수익을 딱 얻는다면은 그게 점차 커지면서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항상 단기 수익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거지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디에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버킷 스튜디오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쭉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크게 상승을 한번 줬었죠. 그리고 눌렸다가 이거 역 헤드엔 죄송합니다. 역 헤드앤 숄더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쌍봉이죠. 이렇게 해서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자리가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여기로 이런 자리들 쭉 밀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장기 입병을 다 밀어내고 장기 입병이 밀린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또 밀렸다가 다시 회복.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장대 양봉 나온 뒤부터 조정 줄 때 매수 관점으로 오고 좀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윗골이 엄청 많죠. 지금 이게 다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계속 흔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흔들어내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제 매집하고 또 안되면은 다시 쭉 밀어내겠죠. 버킷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을 이제 원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봉 사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손절가는 2,400원 이 자리 이런 자리를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약간 긴 관점에서 좀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들 여기 저점 2,050원 정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650원과 2,400원 사이에서 매수를 분할로 하시는 게 좋고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리고 약간 좀 중장기 개념에서 볼 때는 밀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 아예 그냥 이 저점을 이탈하고 2,300, 2,400원 저점을 이탈한 뒤에 밀릴 때 이런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2,050원까지 때까지 분할로 이제 비중을 실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내려올지, 나중에 이제 시세 다 내고 내려올 때는 손 안 대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오늘 4종목을 했는데 이 4종목들이 다 그 매집 차트들이라 세력이 다 관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크든 작든 간에 충분히 세력이 관여가 된 그런 종목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이 본인의 관점을 잘 잡으셔갖고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너무 단기 매매만 치중하지 마시고, 단기 매매라는 거는 저도 해봐서 느꼈지만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큰 손실도 많이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단기 매매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장기 매매보다 진짜 어려운 게 단기 매매인데 단시간에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손실 없이 항상 성공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